오늘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낮에 참아냈던 마음들이 한꺼번에 올라올 때가 있죠. 특히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일수록 밤은 더 조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돈을 벌어본 적은 거의 없지만 누구보다 오래 일했던 사람, 집이라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평생 해온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남긴 게 정말 아무것도 없나? 그녀의 이름은 정미숙, 69. 젊었을 때는 눈이 반짝였고 웃음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울을 볼 때마다 표정부터 먼저 정리합니다. 누군가에게 불편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방해되지 않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미숙의 하루는 늘 먼저 시작됩니다. 남편의 약 챙기기, 아침상 차리기, 빨래 돌리기, 냉장고 정리, 점심거리 준비.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남편이 은퇴한 뒤 집은 더 넓어졌는데 마음은 더 좁아졌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TV를 켜두고 리모컨 소리만 커졌습니다. 대화는 줄었습니다. 대화가 줄어든 이유는 싸워서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싸울 이유조차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날도 비슷했습니다. 미숙은 국을 끓였고 남편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애들 오는 거 맞지? 남편은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올걸.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미숙은 순간 자신이 식탁에 앉아 있는 건지 식탁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점심 무렵 딸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엔 좀 바빠서 잠깐만 들를게. 아, 그리고 우리 이번에 집 계약했어. 미숙은 축하해를 쓰다가 지웠다가 다시 썼습니다. 손가락이 망설였습니다. 아이가 잘 되는 게 기쁜데 동시에 그 아이 인생에서 엄마 자리가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음식은 간단히 해주셔도 돼요. 요즘 혈당 관리 중이라서요. 미숙은 그래라고 답하며 웃는 이모티콘을 찍었지만 마음속엔 다른 말이 울렸습니다. 간단히. 그 말은 고맙게 들리기도 하지만 어떤 날엔 당신이 해온 방식은 이제 필요 없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저녁이 되었고 미숙은 갑자기 이상한 허물을 느꼈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이 놓여 있는데도 자신이 놓인 자리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문득 자기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나왔습니다. 결혼사진, 첫째 돌사진, 둘째 졸업사진. 사진 속에서 그녀는 늘 옆에 있습니다. 늘 누군가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진에도 미숙만 찍힌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소파 위에서 울렸습니다. 남편은 샤워 중이었습니다. 미숙은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1번, 2번, 3번. 끈질기게 울렸습니다. 미숙은 평소 같았으면 모른 척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벨소리가 자신의 심장 쪽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나오자 미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전화 왔는데 모르는 번호였어. 남편의 눈빛이 아주 잠깐 바뀌었습니다. 정말 아주 짧게. 미숙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휴대폰을 집어들고 통화 기록을 지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익숙하게. 미숙은 그 장면에서 갑자기 등골이 싸해졌습니다. 밤이 되자 미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잤지만 미숙의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광고 전화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왜 지웠지? 지울 필요가 있었나? 그녀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한번 흔들린 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미숙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남편은 신발끈을 묶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 만나. 미숙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누구?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 짧은 대답에 미숙의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짧은 말을 할 때면 되게 더 묻지 말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나가고 집이 조용해지자 미숙은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의심.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의심보다도 자신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남편에게 다른 세계가 있다면 나는 그 세계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인가? 나는 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사람일 뿐인가? 미숙은 충동적으로 남편의 서재를 열었습니다. 평소엔 절대 하지 않던 일입니다. 남편의 공간을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이 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손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책장 아래 서랍, 오래된 서류들, 영수증, 명함. 그러다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병원, 영수증, 그리고 상담센터, 예약 문자 프린트. 미숙은 멈칫했습니다. 심리상담. 남편이? 왜? 그때 또 다른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젊은 여자와 남편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 미숙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지금보다 젊었고 그 여자는 미숙이 아니었습니다. 미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 사람 누구야? 그 순간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미숙은 서둘러 서랍을 닫았지만 늦었습니다. 남편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미숙이 들고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숙은 울컥해서 먼저 말이 터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 여자 누구야? 남편은 잠시 입을 다물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건드리지 마. 미숙은 그 말에 더 폭발했습니다. 내가 당신 아내야. 근데 왜 이런 걸 숨겨? 왜 전화 기록을 지워?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미숙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별거 아닌데 왜 숨겨? 별거 아닌데 왜 지워? 남편은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미숙은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 그럼 지금은? 남편은 말을 흐렸습니다. 지금은 그냥 연락만. 그 순간 미숙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결혼 초 남편이 늦게 들어오던 날들. 전화 오면 방에서 봤던 습관. 설명 없이 짜증만 내던 순간들. 그녀는 그때마다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남편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야. 회사 일로 힘든가 보다. 내가 참아야지. 내가 가정을 지켜야지. 그 참음이 오늘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나랑 살면서 행복했어? 남편은 잠시 미숙을 바라보다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질문 지금 왜 해?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지금 왜 해? 마치 미숙의 감정이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듯. 존재 자체가 불편하다는 듯. 미숙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소리, 내 울었습니다. 그 울음에는 의심과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친 게 이거였나? 내가 평생을 지킨 집이 이거였나? 내가 남긴 게 정말 아무것도 없나? 남편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지쳤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동네 사람들 듣겠다. 미숙은 그 말에 웃고 말았습니다. 내가 울어도 당신은 창피한 게 먼저야? 그날 저녁 미숙은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라면을 끓였고 미숙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미숙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누구였지? 그때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 왜 그래?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늘 그랬듯 괜찮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좀 힘들어. 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또 싸웠어? 미숙은 그 질문에서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또라는 단어, 가족에게 미숙의 감정은 늘 또였던 겁니다. 늘 반복되는 엄마의 예민함, 엄마의 불평, 엄마의 감정. 미숙은 갑자기 서러움이 치밀었습니다. 나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늘 또였구나. 그날 밤 미숙은 집을 나갔습니다. 막장처럼 들리겠지만 그녀는 정말 아무 준비도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지갑을 챙기고 휴대폰을 쥐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은 차가웠고 거리는 밝았고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속에서 처음으로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동시에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무작정 버스를 탔습니다. 종점까지.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미숙은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 하지만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은 자신이었습니다.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며느리 눈치 보는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정미숙. 종점에 내리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미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왔지? 왜 나는 늘 참고만 살았지? 왜 나는 내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미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그녀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미숙은 그 번호를 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평소 전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야?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밖이야.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디냐고. 미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그 말은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가 미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안해라는 말이 늦게 와서, 그리고 그 말이 진심이라서. 미숙은 처음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희 키우느라 뭐가 힘들었는지 한 번도 말 안 했지.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해. 지금 말해. 미숙은 그 공원 벤치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 낳고 몸이 망가졌던 이야기. 밤새 열나는 아이 안고 응급실 가던 이야기. 학원비 맞추려고 반찬값 아끼던 이야기. 남편이 무심코 내뱉던 말들에 혼자 울던 밤들. 그녀는 폭발하듯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오래된 먼지를 털어내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몰랐어. 미숙은 웃음이 섞인 울음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모르는 게 당연하지. 엄마가 말 안 했으니까. 엄마는 늘 괜찮은 척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혼자 걸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아까보다 조금 덜 떨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날만큼은 얼굴이 붉었습니다. 남편은 미숙을 보자마자 거칠게 말했습니다. 어디 갔었어? 미숙은 그 말에서 화보다 두려움을 들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남편은 결국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옛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다시 온 것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숨긴 건 사랑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요즘 죽을 것 같았어.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누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게 이상하게 붙잡고 싶었어. 미숙은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자신이 느끼던 공허와 비슷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통해 누군가가 나를 여전히 본다는 감각을 얻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미숙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힘든 건 이해해. 근데 나를 속이면 안 되지.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여기서 막장처럼 더 크게 갈 수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이혼을 들먹이고, 모든 걸 부수고. 하지만 미숙은 그날 이상하게도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 꺼냈던 순간부터 미숙은 하나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 남자만 바라보며 내 인생을 끝낼 수 없다. 나는 이제 나를 바라봐야 한다. 미숙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상담 같이 가자. 남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숙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삶을 좀 살아볼게.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더 말했습니다. 나 이제 엄마나 아내로만 살지 않을 거야. 나도 나를 돌볼 거야. 당신이 허전하면 당신도 당신 방식으로 채워. 근데 내 마음을 밟고 채우지는 마. 그 말은 공격이 아니라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미숙이 평생 해보지 않았던 말. 며칠 뒤 미숙은 딸과도 마주 앉았습니다. 딸은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게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미숙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바라는 건 거창한 효도가 아니야. 그냥 엄마를 사람으로 좀 봐줘. 엄마가 싫어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외로운 것도 있다는 걸 알아줘.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는 늘 강한 줄 알았어. 미숙은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강한 척한 거야. 약한 모습 보이면 무너질까봐. 그날 이후 미숙은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손바느질 수업.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이런 거 내가 배워서 뭐해. 그런데 첫날 수업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정미숙님, 여기 앉으세요. 그 한마디가 미숙의 가슴을 이상하게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도 아니고, 여보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정미숙님. 미숙은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표정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행복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역할이 아니라 사람으로 존재했구나. 물론 모든 게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가끔은 또 상처 주는 말을 했고 아이들도 바쁘다며 연락이 뜸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그 침묵 속에서 혼자 녹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했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했고, 필요하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뒤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당신에게 한 가지를 조용히 전하고 싶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남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남은 게 없을까요? 사실 남은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못 보는 걸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만든 밥, 당신이 지킨 집, 당신이 버텨낸 밤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세웠습니다.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헌신이 전부가 되면 사람은 자신을 잃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는 남을 더 잘 돌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돌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정미숙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던 시간이 헛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시간 위에 나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행복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밤 혹시 당신도 비슷한 마음으로 누워 있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 이름을 한번 불러보기, 내 감정을 한번 인정해주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 해보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곳은 삶을 이해하는 밤입니다. 오늘의 당신이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